인터넷 카페나 지식인 같은 곳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얼마 주면 된다. 난 이렇게 조금 주고 한 적도 있다. 간혹은 난 안 주고도 거래해봤다 등 대부분은 적게 줄수록 좋다가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처음 고객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고객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 고객님께 이익을 드리고 그 일부를 조금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켜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되면 너무 고맙다. 정말 더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며 중개 수수료를 주십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까운 이유는 내가 그 정도의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이 드는 것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아깝죠? 라고 물어보면 이런 집 몇 번 보여주고 계약서 달랑 한 장 써주고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니까 아깝죠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 저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실 월세도 들고 월급도 줘야 하고 광고비도 들고 등등 이렇게 말하는 중개인분들도 봐왔습니다. 양쪽 모두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이 그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그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간혹 매도인이나 임대인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아주 적게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업소에 매물을 의뢰하는 집주인들도 보아왔습니다. 물론 중개 수수료를 아주 적게 주거나 안 주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선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개인의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내가 중개 수수료를 아주 적게 받거나 안 받지만 다른 중개인 이상의 용역을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중개인들을 봐왔고 그 결과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100% 중개 수수료 이상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중개인들에게 매물을 의뢰하는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후회를 하십니다. 중개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그것이 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객의 재산을 갉아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매매가가 오르거나 전월세가가 오를 때는 집값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임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를 아주 적게 받겠다던가 안 받겠다는 그런 중개인의 공통점은 그걸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계약해서 다른 쪽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잘 줄 수 있는 다른 중개인의 손님이 있어도 계약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님으로 계약하려 가격을 매수인이나 임차인 편에서 중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중개 수수료를 아주 적게 주거나 안 주는 사람을 편들 필요도 없거니와 중개 수수료 더 주는 쪽을 편들어야 그쪽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중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물 계약이 지연되면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어 자신의 손님으로 계약을 하려 합니다. 그것마저 안 된다면 다른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나누어 달라 합니다. 그 매물이 정말 싼 매물이 아니라면 다른 중개인이 자신의 수수료까지 나눠주면서 계약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든 그 손해는 집주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중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중개인의 특징은 다른 중개인에 비해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고객의 재산상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일단 매물을 잡아놓고 한쪽의 중개 수수료를 챙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중개인의 말을 번역한다면 난 당신의 재산을 갉아먹어 내 중개 수수료를 챙기겠습니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중개인보다 능력이 월등하다거나 양심이 있는 중개인이라면 절대 중개 수수료를 걸고 고객과 그런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님들은
수수료 조금 들었다거나 안 줬다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개 수수료 몇 배의 손해를 봤는데도 말입니다. 그나마 임대는 그 손해가 매매에 비해 적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몇 억 이상의 손해를 보시는 걸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난 아니야. 손해 본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담컨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재산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개 수수료를 아주 적게 주거나 안 줄 중개인을 찾지 마시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당연히 가져가야 할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중개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품이 기존의 상품보다 아주 싸지만 그 품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싼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싼 상품이 나의 건강까지 해친다면 그 상품은 안 사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좀 비싸지만 기존 상품보다 품질이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한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너무 싸거나 공짜인 상품은 없습니다. 만약 중개 수수료를 아주 적게 받겠다던가 안 받겠다던가 하는 중개인이 있다면 의심 먼저 하시는 것도 상식일 겁니다.